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이제 2770포인트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 이제 2770포인트까지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약 한 30포인트 정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 단기 상승이 나오면서 2900 정도까지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뚫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600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약간의 횡보 장세가 또 지루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장세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은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5년물 국채와 30년물 국채의 금리가 역전이 되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사실 은행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단기적인 위험성에 조금 더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0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5년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먼 미래보다 지금 바로 코앞의 미래를 좀 더 불안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에 어떤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기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강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 돈의 성격, 돈의 심리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흐름보단 단기적인 흐름에 좀 더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때 우리도 역시나 단기적인 위험성을 예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2900까지 혹시나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 정도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매도에 가까운 관점을 가지고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까지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2770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섰을 때 이야기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직은 지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들이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지금 외국인들은 신흥국의 투자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침체기가 올 거다. 무너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0.25%가 아니라 0.5%, 0.75%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자동차를 보면 외제차가 있고 국산차가 있어요. 국산차 중에서도 경차가 있겠죠. 스파크와 같은 그런 경차를 굉장히 우리는 더 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아주 경제적이다,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1000만원대에서 살 수 있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벤츠, 정말 비싼 자동차, 외제차, S클래스 이런 건 어때요? 2, 3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억은 너무 비싸다, 차를 사는데 무슨 2, 3억이나 써 싶은 감정인데, 아니 근데 벤츠를 99% 할인을 해준답니다. 2억짜리 자동차를 99% 할인해서 200만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차, 스파크도 할인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도 할인할게요. 우리도 99% 할인하겠습니다. 10만원에 살 수 있어요 라고 해도 우리는 야, 이거 200만원에 벤츠를 타볼 수가 있네. 이왕이면은 10만원짜리 스파크를 사느니 200만원짜리 벤츠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야, 할인 많이 해주는 쪽이면은 차라리 벤츠가 낫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금리를 미국에 많이 주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미국은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 그러니까 돈을 보관하기엔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빵빵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금리를 많이 주겠다, 야 이자 많이 줄게 라고 하면은, 야 신흥국의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투자를 하느니 미국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신흥국과 선진국 그 어느 중간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매도를 통해서 한국 돈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유출시키는 거죠. 해외 원화로 달러로 바꿔나가면서 원화가 이제는 저기 시장에 좀 많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요동을 치면서 12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가 싫어서 판다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팔고 있는 거고, 이 판돈으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서 모으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차익 실현 금액들은 대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로 유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 상승이 결국은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장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사는 시장치고 강하거나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시장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개인이 사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이거 결국 개미들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만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속는 장세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은 결국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277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매도 포인트에 가깝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넘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해놓는 것이 리스크 관리하는 데 차원에서는 개미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도 된다, 사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보여질 텐데요. 저도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지만 제 말을 듣기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설득이 필요한데요. 지금 사야 합니다라는 것은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래, 맞지. 나도 지금 사고 싶었는데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맞는 거지. 딴 사람도 돌려볼까? 아이고, 얘도 맞다고 그러네. 또 돌려볼까? 얘도 맞다 그러네. 하면서 달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설득이 필요한데요. 사야 된다라는 것은 설득이 필요 없이 혹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내가 사고 싶기 때문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결국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도 된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개미들이 지금 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저는 역시 개미만 사고 있는 아주 위험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오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강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상한가에는 5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는 관리 종목이라던가 이런 코스나인과 같은 환기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은 네이처셀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좋은 시장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UNI가 하한가 갔다가 올라오고 있고요. 누보, 이렇게 미래생명자원, 에드바이오텍 등이 있는데 최근에 단기 급등, 그러니까 쓸데없이 올라온 기업들이죠. 좋은 기업이 아닌데 쓸데없이 올라온 기업들이 쭉쭉 이렇게 주가가 푹푹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룽투코리아부터 오늘 왜 올라왔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일단 게임 관련 이야기가 있네요. 열혈강호라고 하는 만화책 원작으로 한 게임이 있는데요. 그게 글로벌 사전 예약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사실 이 뉴스는요, 어떤 게임은 300만 명 돌파했다고 올라오고 어떤 게임은 1000만 명 돌파해도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룽투코리아라고 하는 이 게임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잘 잡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건 주가가 급변동을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사전 예약이었기 때문에 출시하고 난 다음에 만약 매출 1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는 다운로드 수 1위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룽투코리아는 뉴스를 잘 쓰는 세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뉴스를 만약에 잘 써가지고 끌어올린다면 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7,500원 이상, 최소 7,5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논스톱으로 간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통해서 좀 정리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사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다시 살 때는 분위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돼요. 아, 나 그렇게 복잡한 거 싫어요 라고 한다면 본전 언저리 또는 7,500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것이 조금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약품인데요. 화일약품은요, 정부가 대규모 대마 재배단지 조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그쪽으로 엮이게 되면 화일약품이 뭐 대만 화법화에 있어가지고 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미국에서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뭐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재무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올랐다가 이제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만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온 기업들이, 위쪽에서도 오랫동안 흔들어댔던 기업들이 한번 내려오면요, 수직 상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3,500원에서 4,000원 사이가 일단은 고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 자리 맞고 밀려서 다시 2,500원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화일약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2,500원이나 3,000원 이하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예요. 강남처럼 될 땅인가, 아니면 한때 반짝했다가 떨어진 그냥 기우였을 뿐인 건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잘 분석하셔가지고 떨어졌을 때 좋은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3,500원에 4,000원 자리쯤에서 저는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이 옳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나인인데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엄청나게 단기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오면 사람들은 야, 이런 데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따라 붙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나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흔들어대다가 갑자기 정지 띡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따라 붙는 그런 불나방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코스나인은 볼 가치가 없는 기업이다, 바로 볼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바이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바이오 지금 급등한 이유를 보니까 역시나 산업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일단 의료용 대마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요, 얘도 역시나 올라온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규 사업으로 의료용 대마 관련주를 했는데 뭐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사실 위쪽에서 잘 버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은 올라갔다가 엄청 많이 빠져버렸는데, 지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왔다가 조금 이렇게 버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덜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죠. 하락장이 오더라도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지느냐 덜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떤 게 더 쉽냐가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기업과 덜 빠지고 올라온 기업은요, 수익률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물려있다가 수익을 내는 그 자리까지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의료 합법화 이야기가 잠깐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승세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난 다음 6,000원대까지 간 다음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빠졌을 때 4,000원에서 5,000원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요 자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용 대마에 대한 공부가 좀 되었다면은 매수를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이더스 AI라는 기업도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코스나인과 마찬가지로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뭐 의료용 대마, 뭐 마리화나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지금은 같이 급등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 종목이 들어간 기업이고 재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관심 가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 역시나 뭐 이렇다 할 만한 기업이 없죠. 뭔가 포인트가 있거나 그리고 테마가 만들어졌거나 실적이 좋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개별 호재 테마 또는 쓸데없는 잡주가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역시 지금의 상승 별로 반가운 상승은 아니다. 개미들이 비트코인 하듯이 뭔가 암호화폐 거래하듯이 그냥 불나방처럼 매매하면서 따라 붙고 있는 장세일 뿐인 거지 절대로 시세를 만들거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장세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마 머지 않았어요. 2770포인트까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든 아래든 어느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